여러분 지금 오늘 수요일이죠? 네. 그러면 그 공법하고 개론하고 강의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뭐를 얘기할 거냐면 먼저 이제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공부 민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 방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그 중개사법 선생님 있죠. 내일 오시는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은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민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이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민법 총칙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채권법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물권법에 보면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특별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채권법에도 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 알게 되는데요.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여기 특별법은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이 있고,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간략하게 쓰냐면 그닥 지금은 이런 말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공부하면서 차츰차츰 알게 되니까요. 먼저 이제 이 물권하고 채권법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재산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요 보통 14문제에서 15문제가 나와요. 올해는 14문제, 작년에는 15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채권법 있죠. 채권법에서 10문제가 나오고요.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와요. 그럼 모두 해서 34문제가 나오죠. 여기 법이 지금 모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것을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5개 중에서 6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5개에서 6문제예요. 그러면 각 문제, 각 법에서 조금의 법이요. 그 중에서 하나씩 나오고 한쪽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2문제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모두 해서 40문제가 우리 민법에서는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이 물권하고 채권을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여기 보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민법 총칙은 물권법과 채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그래야만 이것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민법 총칙이 그런데 제일 먼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요, 민법 총칙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원래는 물권법과 채권법을 알아야 그 중에서 중요한 엑기스로 모아가지고 나오는 법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법인데, 민법 총칙을 먼저 공부하니까 이 처음에 설명했을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1월, 12월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민법 총칙 순서대로 쭉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제 1월달, 2월달 될 때는 물권법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3월, 4월 강의할 때는 채권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권과 채권은 우리가 내가 공부를 하면은 하는 만큼 점수가 무조건 나와요. 단기간에. 그런데 민법 총칙은 약간의 시간이 흘러야 점수가 나와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하냐면 되도록이면 이 두 가지만 해도 몇 문제죠? 24문제죠? 24문제니까 이것을요 먼저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양은 물권법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집합건물, 가등기, 실명법, 주택, 상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주택하고 상가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실무에 가면은 돈벌이가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만 뭘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 의뢰인이 왔을 때 응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다른 것들은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문제는 아무튼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 부동산 실명법은요 또 어디에서 시험에 나오냐? 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데서 시험에 나와요. 중개사법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지금 올해요 3문제가 나왔죠.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3문제. 결국 그러니까 민법을 하게 되면 중개사법에서 3문제를 또 거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금요일날 배우거든요. 그 부동산 등기법 보면 집합건물법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하고 이렇게 부동산 실명법, 이걸 알아야만이 또 뭘 할 수 있냐? 등기법을 듣는데 이해하는데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 있죠. 이 물권법이라는 게 원래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는 교수들이 많이 없으니까 민법을 강의하는 선생님이 등기법을 강의해요. 왜냐하면 이 물권법이 바로 등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법에는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12문제가 등기법에서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약 한 7문제 정도가 우리가 물권법하고 이것을 알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 뭐 민법을 보면은 민법은 40문제가 아니고 거의 몇 문제가 돼요? 50문제가 넘죠. 그 다음에 또 민법에 관한 이 용어가요, 한 2문제 정도가 이런 어제 배웠던 부동산학 개론이 있죠. 그 부동산학 개론에서 또 2문제 정도, 한 문제나 2문제가 또 시험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 학문에요 걸쳐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운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이요. 그 세법은 이제 세금 내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면 양도세니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거기도 모든 용어들이 다 민법에 관한 용어를 기초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 일반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가장 뭐가 되는 것이다?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을 기초로 지식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 누군가가 법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민법에 관한 것이 기초가 깔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모든 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뭐 형법이라든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뭐 에너지에 관한 법이다. 용어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 법에 대한 문맥이라든가 그 법이 뭐가 중요하고 이 법에서 어떤 것을 위반하면 안 된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활하는 데 있어 실생활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민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현재 사회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죠. 그것을 단지 법의 법률적 용어로 바꾸만 놨어요. 그러니까 이 민법이라는 것은 대학생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어느 정도 사회생활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이해를 더 빨리 해요. 단지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어린 친구들은요, 대학생들은 이해는 못하지만 무조건 뭘 한다? 암기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암기하는 것이 기간이 짧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쉽죠. 그런데 뭐가 조금 어려워요? 암기하는 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본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암기하는 그런 것들을 습관화가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하실 때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듣는 것에 그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날 뭘 하려고 해야 돼요? 암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암기라는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암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날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날 또 암기하고 이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뭐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2018년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2018년 29회 이제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29회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28회 시험이 있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시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민법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민법은 각 학원마다 선생님이 과연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어떤 선생님의 밑에서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가 나온 게 이제 올해예요.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는데요. 쉬웠다. 문제는 쉬웠음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학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렵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작년보다 더 어려웠다. 작년보다 더 쉬운 거거든요. 더 짧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기출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하지 않고 기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 모든 자격시험은 사법고시뿐만 아니라, 사법고시는 지금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없어졌지만 사법고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이러면 공무원 시험 딱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10년간 형법 기출문제집, 10년, 15년간 모든 국가고시 기출문제집 이렇게 돼 있어. 모든 문제집이 기출문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강의라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기출문제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맨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암기를 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하고 강의하고 암기하고 강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해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전달이 좀 잘못되죠. 그리고 엉뚱하게 자기가 보는 그 범위, 자기가 뭔가 피리 꽂히는 범위,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하고 강의하는 것하고 전혀 별개로 따로 놓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출 문제를 보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자격시험은 기출 문제에서 90%가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8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느냐? 일단 범위를 한정할 수 있죠.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범위가 일단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범위가 보이지 않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어디를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기출문제를 딱 보면 이 정도의 범위, 내가 저 사람 강의를 들었는데 기출문제를 딱 봤더니 이 기출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럼 그 강의 들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기출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강의를 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알죠? 이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걸 봤는데 떨어졌다. 지금까지요, 지구가 생성된 이래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공부가 해서 떨어지는 것은 전혀 엉뚱한 데 가서 헛다리 짚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시험 범위가 어디가 나오고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기출 문제가 범위이고 알파고 오메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몇 번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것 정도, 그 정도의 지문을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다.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올해도 민법이 나왔지만, 여러분요, 우리 민법은 국가고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 우리 공주사 말고 9개의 시험이, 우리하고 시험이 비슷한 시험이 9개의 시험이 있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변호사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이에요. 감정평가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행정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법원행정고시, 이렇게 해서 모두 9개가 우리 민법하고 같이 범위가 겹치는 시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에 9개 시험을 보면 이 중에서 약간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150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 150문제 정도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 공조에서가 올해가 29니까 28년 동안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문제하고 겹치지 않는 지문을 딱 보면은 그것은 몇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럼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8년 동안이란 문제가 나왔는데 더 낼 게 어디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년에 이제 9월 말쯤 되면은 뭐를 하냐, 1년 동안에 있었던 문제를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설 강의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지금까지 듣지 않았던 문제의 지문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은 그때 정도가 되면 한 번만 딱 들어도 그냥 박혀요, 머리에. 왜? 어느 정도 모든 실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감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아무튼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주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공부를 계속 해왔던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이나 압력밥솥 있잖아요. 그 운전을요, 무사고로 해가지고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무사고로 운전을 하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공부하는 습관이 전혀 안 되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문제를 못 푼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가 안 되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공주사 학원의 강의를 지금부터 보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9월하고 10월은 여러분 특강이 어느 공이나 다 똑같아. 모든 정부에 있는 모든 학원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11월, 12월은 기초 강의라니까요. 어떤 학원은 지금 아직도 개강하지 않는 데가 있죠. 알죠? 구리에 있는 학원들, 이런 학원들 보면 아직도 언제 개강할지 모르죠. 그리고 이런 학원들은 11월, 12월은 뭐냐면 한 과목이 한 개나 또는 두 과목, 이것만 강의해요. 나머지는 강의는 하지 않죠. 그 다음에 1월, 2월 달부터 여기서 이제 기본서가 나와. 일반 학원들은요, 기본서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기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 4월 달하고 5월 달, 6월 달은 요약 강의라고, 7월 달, 8월 달은 문제집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특강이죠. 특강이고 모의고사를 하죠. 9월 달, 10월 달은. 이렇게 모든 학원이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기 봐보세요. 여기까지요. 11월부터 여기까지 8개월이에요. 8개월 동안에 이론만 강의를 해. 아무것도 않고. 그러고 나서 7월달, 8월달 갑자기 문제를 풀어. 그리고 9월달, 10월달은 40문제 모의고사를 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몇 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배웠던 이론을 문제로 접목을 어떻게 갑자기 시키냐고. 알겠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보면 기본서하고 문제집이 또 전혀 달라. 기본서는 A가 쓰고 문제는 B가 써가지고 기본서 내용하고 문제가 너무 달라. 특히 뭐 공법이라든가 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은 너무나 달라. 그렇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그걸 적응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뭔가 좀 알쯤됐는데 갑자기 문제 풀이가 멘붕이 오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가 어디냐? 문제 풀이 시간이에요. 알겠죠? 이때 가장 학생들이 한번 쭉 빠지죠. 썰물 빠지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원주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 11호부터 아예 그냥 문제풀이, 기출문제가요 680문제인데 680문제, 그래서 12회부터 27회 작년까지 이 문제집을 실전 민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들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었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것만 반복적으로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다 보니까 이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를 들었겠지만 이 이론을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필요 없는 거죠. 강의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강의하기는 힘들어요.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공부하는 건 힘들어요.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열심히 해. 여러분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쌓여가지고 나중에 위내시경하러 가. 알겠죠? 그냥 그러면 안 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똑바로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강의를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어.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강의가 정확한지 아닌지 알려면 문제를 풀면 정확하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 강의하고 문제풀 같이 병행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학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11월부터 처음부터 문제를 풀면은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여러분 헷갈릴 게 뭐가 있어? 나는 왜 헷갈린단 말이 이해가 안 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니 강의를 헷갈리지 않게 하면 되지. 그럼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강의가 지금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 아니에요? 아니 문제 푸는데 왜 헷갈려? 헷갈리지 않게 강의하고 헷갈리지 않게 문제 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런 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보시면 되고, 여러분 보면 저희 게시판에 보면 광고지를 2개 붙여놨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가서 보면 문제가 답이다 해가지고 문제가 1차고 2차고 이번 주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문제집은 7월달 8월달에 다 문제가 집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1단계로 1월 11월 11월 1월 2월 여기서 문제풀이 강의를 할 거예요. 문제풀이.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하고 이론을 같이 겸해요. 4개월 동안에. 그래서 민법의 경우는 330문제 정도, 다른 과목은 150문제에서 200문제 정도. 그래서 2개월 안에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오면 330문제는 7월달 8월달에 문제 푸는 사람하고 11월달부터 문제 푸는 사람하고 실력 차이는 아마 여러분들이요 몇 년 정도냐, 3년 강의할 것을 1년에 앞당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년 재수하고 앉아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년 재수하는데 떨어진 사람은 뇌가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 공부와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 저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저건 우리가 써놓은 것이 아니고 남항주학원, 원주학원 학생들이 스스로 와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자기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합격 설명할 때 자원봉사해가지고 학생들 내려온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뭐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나중에 1년 뒤에 여러분들 똑같이 저렇게 자원봉사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합격할 것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3월 4월에 뭐가 나오냐? 기출지문 천재, 기출지문 천재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3월 4월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저희 학원만 있었는데 작년에요 했더니 올해 다른 학원에서 한 군데서, 다른 학원이 아니고 출판사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하고 비싸게 번따가지고 뭐 기출지문집에서 한 군데서 딱 낸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요 기출지문 천재라고 하는 것을 작년부터 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15년간의 기출 문제를 목차에 맞게끔 지문으로 OX로 구성을 해놓죠. OX로. 틀린 지문을 해놓고 해설을 다 넣어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왜 이 지문이 나는지 알아야 이 지문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는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똑바로 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을 똑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오지도 않는 지문에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알겠죠? 우리가 시험의 지문에 A라는 지문이 나오지만 이 A라고 하는 지문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의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여러 가지 설명한 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설명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시험 나온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3월달 4월달에 벌써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문제를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월달 6월달은 뭐라냐, 이런 우리가 보면 문제가 40문제씩으로 해서 나오죠. 40문제 나오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40문제를 약간의 답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답을 다 암기하고 있어. 재수생들은 답을 다 암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40문제씩 모의고사 40문제씩 출제되죠. 이것을 약간씩 답을 변형을 해가지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10년분, 10회분이죠. 10회분이니까 10년분이죠. 그래서 19회부터 28회까지, 알겠죠? 10년분이에요. 10년분의 것을 이렇게 문제로 다시 만들어서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문제 풀었죠.
기출 지문으로 먼저 한번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40문제 모의고사가 나오면 여기서 적어도 80에서 90%는 맞춰줘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75점 이상은 안정적으로 맞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일단 3단계로 해가지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것은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당군이요, 열받을 일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뇌가 없는 사람도 이때는 뇌가 새롭게 생성이 돼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학원에는 전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한 거냐? 원주학원에서 그대로 한 것이고, 원주학원에서 학생들이 거의 합격하지 않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된 것은 이런 3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학원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학원은 전국에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만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남양주 학원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원주 학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양주 학원하고 원주 학원 강의를 둘 다를 들었어요. 원래는 여러분요, 어느 학원이나 이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 학원 강의만 이렇게 들려주죠. 그리고 나머지 학원 강의는 다 과목당 2개월에 4만 원씩, 과목당 2개월에 4만 원씩 다 별도로 들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5번의 강의를 들으면 보통 한 과목당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죠. 6과목이면 보통 100만 원 정도의 과목 추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원을 다니면 학원 수강 비용보다 딱 배가 딱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다른 강의로 특강이고 뭐고 이렇게 동영상 듣고, 왜냐면 한 사람 강의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내가 민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 학원은 다른 과목은 다 마음에 드는데 민법만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학원을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또 추가로 신청해서 듣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요, 그 선생님이 좋다고 해서 들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기초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좋다고 해서 다른 친구가 들었을 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학생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작년에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실력이 없던 상태인데 나는 이제 기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우리 학원에서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데 A라는 선생님의 강의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기초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의 낭비하니까 또 다른 사람 끊고 또 다른, 이러면 그러면 학원 수강비에 딱 2배가 딱 들어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원정원 선생님 강의를 다시 들려줘요. 알겠죠? 그러면 이 두 선생님들은 다 여러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내놓으라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제 9월달 10월달은 특강으로 하죠. 특강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보통 60만 원 정도의 특강비가 나가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들으면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남양주 학생들은 원주학원 선생님들의 특강을요, 9월달 10월달 하는 강의를 40만 원 하는 강의를 그냥 무료로 다시 제공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학원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럼 두 학원의 강의를 들으면 좋냐? 당연히 좋죠. 한 사람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 강의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강의 기법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들을 때는 누가 잘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강의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3월달 정도, 2월달 정도 딱 되면 강의가 어느 선생님 강의는 어느 부분을 잘하고 어느 선생님 어느 부분을 다루고 하는 것이 딱 기준이 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들으면서 보충을 하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요, 답답한 것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공인중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법이죠. 내가 민법을 강의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민법을 모르면 합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내년요 8월까지는 민법만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공부를 동영상을 듣고 있거나 다른 일반 학원을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보면 처음부터까지 민법만 공부할 거예요. 이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민법만 공부하면 되네. 학문이랑 다 똑같은데 전 과목을 같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민법만 공부하러 가지 말고 일단 전 과목을 공부하세요. 똑같이. 왜냐하면 문제도 풀이하니까 그때 문제를 문제는 되도록이면 암기하란 말이죠. 알겠죠? 암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민법은 여러분 여기에 이제 원주는 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고 여기는 남양주는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일단 오전 강의가 하나 있어요. 오전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 강의가 있어요. 야간 강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오전 강의를 들으시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야간을 다시 병행해서 들으셔도 돼요. 차라리 제 생각은요, 11월, 1월, 2월 정도는 이렇게 병행해서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을 수 있으면.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이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듣는 것보다는
실강으로 듣는 것이 이 학습 효과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들으면 좋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거나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동영상으로 들으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뭐냐면 특강을 해요. 오전에서 4시간 강의를 했죠. 이 4시간 한 것을 여기서요 1시간 반 정도로 압축해서 다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4시간 강의를 들으면 내용 자체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압축해서 강의를 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 꼭 들으시고, 강의는 2시에 끝나요. 2시에 끝나면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바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강의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듣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녹화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토요일날 있죠. 토요일이고, 원주는 언제면 원주는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이고, 여기는 뭐죠? 남양주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목요일날은 뭐냐면 원주 같은 경우는 세법이거든요. 세법은 1시에 끝나요. 1시에 끝나니까 2시부터 5시요. 여기도 토요일도 세법이에요. 1시에 끝나요. 그래서 2시부터 5시요. 이 3시간 동안에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집이 나온다고 그랬죠? 1차 문제, 2차 문제. 문제집이 나오면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문제를 순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강의는 기초적인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내용이 순서대로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4개월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홀수만 풀거나 또 1월달, 2월달 짝수만 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강의만 듣고 싶어. 그럴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년 한 5월달쯤 되면은 문제풀이의 욕구가 아주 분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막 풀고 싶은데 이게요, 어느 이 문제의 해설이 어디가 있는지, 왜냐하면 강의를 1월달에 한 건지 11월달에 한 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별도로 여기서 목요일날, 여기서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순서대로, 무조건 순서대로, 그러니까 강의를 했던 부분과 안 했던 부분 해가지고 순서대로 문제를 1번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문제를 그러면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것을 다시 한번 풀게 되겠죠. 그랬는데도 이해를 못하거나 암기가 안 됐다. 그것은 뇌의 용량을 한번 재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그래서 전에는, 작년에, 올해는 우리가 이제 내가 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본 강의 하죠. 기본 강의하고 중간에 강의는 채권법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물권법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빨리 강의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강의를 이미 들었던 학생들은 너무 좋아해. 작년에 공부했던. 근데 보통 보면 대다수가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더 헷갈려요. 지금 민총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채권 강의하고 갑자기 물권 강의 하니까 더 헷갈려서, 그래서 한번 시행착오를 다 겪어보니까 좀 더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이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3번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다른 일반 학원을 가거나 동영상 강의를 듣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되죠. 1월달, 2월달 민법, 11월, 12월에 민법을 한번 듣죠. 이 들었던 것을 내년 1월, 2월달 듣게 되죠. 알겠죠? 그러고 나서 또 3월, 4월 때 한 번씩 듣게 되죠. 5월, 6월 딱 4번 듣죠. 4번 듣고 시험 보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11월, 12월에 여러분 3번씩을 강의하죠. 1월, 2월에 3번씩을 강의하죠. 여기에 3번씩을 강의하죠. 3번씩을 강의하죠. 그래서 적어도 12번을 들었는데 뇌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요, 돌에도 꽃이 필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의 뇌 속에 꽃을 피워준다. 알겠죠? 몇 번 하게 되면? 12번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일반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보통 동차 합격자가 거의 없죠. 동차 합격이 되려면 지금요, 동차 합격을 한꺼번에 한 번 1년 안에 1차와 2차 동차로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생업을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뭐 때문에? 민법 때문에. 민법 때문에 생업을 포기해요. 민법이 되면 동차가 다 되는데 민법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공부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월달, 6월달 되면 2차는 다 포기하고 1차만 공부해.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남양주하고 원주는 특징이 뭐냐, 한참 부동산이, 다른 데는 부동산 열기가 어쩌면 부동산 열기가 한참이잖아요. 그럼 분양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 그럼 이때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기후비용이 너무나 크게 손실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여기도 이제 개원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에요, 여러분요, 3번의 강의를 들으면 3년 공부할 양을 정확하게 1년 안에 줄이는 것이에요. 보통 2년 공부하면 합격해요. 3년은 다 합격이 아닌 것이 아니고 3년은 편안하게 합격을 해요, 공부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3년 강의할 것을 1년 안에 해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꼭 민법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그날 공부하는 과목 있죠? 그러면 그날 공부하는 과목은 반드시 집에 가셔가지고 그날 반드시 복습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학원에 남으셔가지고 복습을 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 잠깐 식사, 여기 김밥집 있잖아요. 하나 먹고 와서 잠깐 와가지고 그날 배웠던 과목이 있죠? 앉아가지고 잠깐 복습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요. 항상 여러분요 예습보다는 복습을 꼭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빼먹지 말고 반드시 복습을. 예습은 여러분이 나중에 3월 4월 5월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습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예습보다는 뭘 한다? 반드시 그날 복습을 한다. 그리고 남은 시간, 복습하고 나서 남은 시간을 뭘 한다? 민법을 공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민법을 공부하지 말고 그날 배운 것을 그날 그 과목을 복습을 해.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에 뭘 한다? 민법을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법이 다른 과목에 비례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제가 일주일에 3번씩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원주학원처럼 그렇게 합격자가 많이 없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것은 통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1년 안에요 동차로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의 내용이에요. 잠깐 있다가 다시 이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